다시 틀림없이 생겨난다. 열악하다 이렇게 인력 부족하다, 소방관이 죽어나가도 인력 보강도 없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 특히 국가직이 됐으니 국가의 책임이라라. 짱가 우리들의 짱가. 근무교대를 앞둔 청주 서부소방서의 아침. 차고문을 활짝 열고 소방서가 분주합니다. 깜빡이! 대원들은 개인 장비를 소방차에 싣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아침에 이제 자기 장비 다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럼 오늘 하루 출동 준비하는 겁니다. 차량 점검도 필수고요. 구조 현장을 기록하는 카메라 렌즈도 깨끗이 닦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마다 하나씩 옮기는 이 물건은 뭘까요? 이거는 왜 이렇게 벗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저는 갔다 와서 뭐 벗기 귀찮아서 이렇게 해놓은 이게 아니라 거죠. 그냥 이게 원피스 네. 벨크로 있는 거랑 네. 이렇게 발 놓고 이렇게 입으면 하의는 이렇게 입으니까 상의는 여기 있고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이렇게 이거를 따로 놓으면 각자 이제 그 또 틀려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요걸 선호해서 빨리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최대한 빨리 1분 1초를 다투는 화재 현장이나 인명구조 현장.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그들은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조대 출동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출동이 온 거예요? 네, 출동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지령상에는 사람 확인하는 것 같아요. 신변 확인. 호출 방송이 나온 지 30초도 안 돼 구조대원들은 도로를 달립니다. 교대하신 지 지금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출동이에요? 이런 게 좀 일상이기도 하고요. 네. 출동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있어요? 평균 그래도 24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10건? 많으면은 15건까지도 갈 때 있고. 엄청 많네요. 많은 편이죠. 실종자를 찾으러 가는 길 119 상황실에서 무전이 옵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군요. 출동을 하자마자 복귀입니다. 제작진이 보기에는 조금 허무한데요. 그래도 시민이 안전하다니 다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복귀하는 게 상황이 있어요? 많죠.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그럴 때야 가장 좀 걱정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기 충북 119 상황실에서 전화가 와요. 위급하다고 좀 판단되는 그 현장이 있다면 그때 저희한테 바로 유선 연락이 와서 그쪽으로 가달라고 하고 관할하는 이제 119 안전센터 직원분들을 이제 출동대를 내보내죠. 그렇게 조정을 다 해주세요. 소방서 차고 앞에 빙판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복귀하자마자 얼음 제거부터 합니다. 서부소방서 구조대는 3조 1교대로 근무합니다.
보였던 물이 얼어가지고 우리 좀 전에도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깨는 겁니다. 아, 됐다. 김영호 팀장을 필두로 구조대원은 총 5명. 그런데 김영호 팀장은 29년 차, 바로 아래 대원은 8년 차입니다. 팀장님이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는 팀장님의 진두지휘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막내가 일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소방관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인력도 늘고 장비 개선 등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아직도 미미하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 한 10여 년을 인력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 소방력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그 공백 때문에 소방력의 유지가 지금 어렵고 그 나이 드신 경력 많으신 분들 그리고 거의 신입 5년도 안 된 신입 직원분들로 돼 있어서 사실은 현재 소방이 굉장히 심각한 그 인력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앳된 얼굴의 청년들이 보입니다.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요. 누구일까요? 엄청 경직돼 있는데 혼내시는 분이죠. 그렇게 보이죠? 이 친구들이 현장 실습에 나온 신입 예비 소방관들이라서 그래서 현장에 와 있으니까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실제 공부할 때랑. 그래도 좀 이게 심리적으로 좀 긴장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시작은 언제나 서툴기만 합니다. 좀 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적당히 긴장해야 됩니다. 정답입니다. 적당히 긴장해야 됩니다. 오래된 경험 있는 직원들도 항상 현장 가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개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너무 훅 빠지게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긴장해야 됩니다. 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입니다. 저희 구조대 1팀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쫄지 마. 청주 서부소방서 1층 안전센터. 화재팀과 구급팀이 있는 곳입니다. 모니터를 열심히 살피는 두 청년이 눈에 띕니다. 여기 뭐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황실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어떤 차가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출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소방 보조 인력이고 의무 소방으로 군복무 중입니다. 의무 소방 언제 입대했어요, 그럼? 제가 작년 10월 14일에 저 2005년도에 의무 소방 나왔어요. 의무 소방. 현장 나오고 이런 거 뭐 어려운 건 없으세요? 저희는 좀 보조적인 역할만 해가지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방이네요. 예, 맞습니다. 언제 수방되세요? 4일 뒤에 수방됩니다. 4일 뒤에 수방되세요? 예. 언제 제대요, 그럼? 내년 6월에 제대합니다. 무사히 복무 마치기를 응원합니다. 그 사이 구조대는 또 다른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긴 막대기를 들고 건물을 살피는데요. 건물 곳곳에 달려있는 고드름이 문제였습니다. 창문 안쪽에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저 고드름 때문에 온 거예요? 네네. 여기 이제 유치원이고 유치원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고드름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소방관 아저씨 보니까 어때요? 하는 거예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고드름 제거도 119 구조대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구조대가 출동을 하네요. 신고가 들어오면 뭐든지 다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싱크대가 벽에 붙어 있다가 넘어지는데 네. 붙잡고 있으면서 신고하시면 그거 갖다 해결도 해줍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해주시고 신고하시는 것들은 다 나갑니다. 쭉 늘려서라도 잡고 있으라 그래.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앞으로 쏠리잖아. 괜찮으세요? 네, 저희 팀원들이 다 안전 봐주고 하니까 믿고 하는 거죠. 배관의 얼음도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민경승 소방교의 몸에 묶인 줄을 동료들이 부여잡고 있습니다. 재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때 유일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대원들 사이엔 전우에 못지않게 묵직한 정도 흐릅니다. 신입 소방대원들도 전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는데요. 배우고 익힐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책에서 배우는 교과서적인 현장 얘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경험이 없으니 지금 아마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 텐데 선배들도 있고 또 안전한 그 매뉴얼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안심하고 부모님들께서도 소방관 아들들 아이고 잠깐만 이게 참 나이 들어서 자꾸 감정이 돼서 큰일. 많이 소방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생각을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에 가서 제 회사 동료이지만 자식 버리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다칠까봐 안 다치길 바라고 또 건강하게 퇴직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힘들고 불안하겠지만 선배들 믿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군대에서 이런 거 해봤지? 제자리 뛰면 그래도 좀 열이 나. 이거 추운 데 있을 때는 이렇게 자꾸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체온이 떨어져. 괜히 오늘 선배님들 쫓아나왔다가 식사도 못 하시고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모범적인 답안만 괜찮아, 고기.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소방관. 안전을 위해선 대원들 간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안 무서우셨어요? 대원들이 뒤에서 다 안전 봐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처음엔 무서운데 여러 번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도움이 절실한 순간. 그러나 그 누구도 선뜻 뛰어들고 싶지 않은 현장. 소방관들은 언제나 그런 곳을 향해 앞다퉈 달려갑니다. 땀은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이런 현장이 좀 수월한 현장이겠죠? 엄청 수월한 현장이죠. 이것보다 더 위험한 작업 현장도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붕이 많이 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미끄러져요. 그러지면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안전은 저희가 항상 지키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 차세요? 지금 7년 차입니다. 7년 차요? 그나저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는 많이 고픈데 빨리 가서 식사해야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주 서부소방서에는 3개의 기동대가 있습니다. 구조대와 화재 진압대, 구급대입니다. 11시 30분 구급대 출동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으셨대요. 뇌종양이신데 충대병원 다니시는 분. 점심 식사도 거른 채 현장으로 향합니다. 응급 구조사의 사명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진지하게 하셔도 돼요. 못하겠네. 밝게 하셔도 돼요. 밝게. 사명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무덤덤하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겠다. 그냥 딱 그 정도. 오히려 큰 의미를 두면 큰 사고를 마주쳤을 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그 감당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방관은 대표적인 우울증 고위험 직종입니다.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년 11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다 이렇게 인력 부족하다 계속 죽어나가는데, 소방관이 죽어나가도 이제는 인력 보강도 없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 특히 정치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인력 보강을 해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 보강이 없으니, 이건 국가직에서, 나라에서 국가직이 됐으니 국가사무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일어나야 해서 현장 중심의 소방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화재 같은 경우엔 1분 1초가 급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해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연기 한 모금 마심으로써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럼 빨리 대응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여건, 소방 여건이 있는 곳이 지역별로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시도 편차가 있다. 그래서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변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여전히 지자체가 갖고 있어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직 인력을 충원하는데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고, 지자체마다 예산 비중이 달라 처우도 다릅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당뇨약 드셨어요? 아침에 다 드셨어요? 올로 가봐. 지금 306. 306. 300? 응. 그럼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조금 높게 측정되셨어요. 우리 잡으셔. 들어야 돼요. 의자. 아, 들을게요. 의자. 발목이 꺾여가지고. 현재 충북 소방관 1명이 맡은 인구수는 약 560명. 구급 출동은 소방 전체 출동의 80%가 넘습니다. 인력 부족은 소방대원의 피로도를 가중해 시민들과 구급 환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충북의 부족한 의료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끼니도 걸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결국엔 끼니를 놓친 거예요. 저희가 11시 반에 밥 시간인데. 출동이 없는 동료들은 한창 식사 중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뭐 출동하는 거 힘들지 않냐, 뭐 환자가 많이 힘들게 하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밥을 제 시간에 못 먹는 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출동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회사원분들 이렇게 회사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럼 회사원분들이 그 점심 시간만 되면 이렇게 회사 그거 저기 명찰 차고 이렇게 커피 들고 다니시면서 드시거든요. 일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소방관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우리도 딱 밥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쉽지 않으니까. 반찬이 바닥을 드러냈네요. 임무를 마친 구급대가 소방서에 도착했습니다. 고드름 제거를 마친 구조대도 늦은 점심입니다. 잘 챙겨주시네. 그럼요.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따뜻하게 먹었는데 다 식었잖아요. 그죠? 항상 고생하세요. 이게 좀 더 식었어. 그래도 첫 술을 뜨자마자 출동하는 것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신입 소방관들도 도착했습니다. 소방사라는 이름을 달고 현장에 나온 지 2주. 막연하게 꿈꿨던 세계가 이제는 정말 현실로 다가옵니다. 점심은 이제야 드세요. 많이 배고프셨죠? 네, 배 많이 고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평온함과 긴장감이 평행선을 그리는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식사를 마친 신입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로프를 당깁니다. 구조 훈련 중이라는군요. 예전에 저희가 출동 나갔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다리 환자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다리를 고정하게 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수직으로 세우다 보면. 요구조자가 좀 통증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통증을 안 느끼게 해서 요구조자를 좀 구조를 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오늘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살짝 잡아줬네. 아, 여길 잡으니까 가랭이가 엄청 나오는 거구나. 대신에 다리에는 힘이 안 가잖아요, 그지? 네. 앞에 고기가 되게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3주 후면 소방관으로 임용돼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국민의 안전에 좀 더 힘쓸 수 있는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구급대원으로서 좀 전문성을 더 갖추고 더 노력해서 시민들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내 직업은 소방관이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소방관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공무원 1위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심이. 네, 그 진심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소방 공무원. 그런데 그에 걸맞은 처우는 마련된 걸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남는 시간에는 살짝 운동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출동 나가고 하면은 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틈날 때마다 진짜 올라와서 해주고 있어요. 또 체력이 중요하니까.
예전엔 운동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인력난으로 폐지되면서 지금은 알아서 틈틈이 해야 합니다. 구조대생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구조대생님도 여기서 운동하세요? 아, 운동하죠, 수시로. 어떤 운동하세요? 저희도 뭐 체력적인 게 바탕이 돼야 되니까 뭐 걷기라든지 저런 무게는 못하고. 젊음이 부러운 것 같은. 그러니까요. 저도 했었는데 전에는. 네. 가장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맨 앞에 서는 소방관들. 국가는 이들을 책임져야 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입사하셨으면 국가공무직이 2020년도쯤에 되지 않았어요? 전환이? 그때 됐습니다. 뭐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인력이죠, 인력. 가장 급선무는 항상 인력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다 힘들지만 모든 직원들이 다 힘들지만 개개인 한 명당 주어진 업무 화중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그게 사실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거를 좀 해소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인력 보충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사회생활 박수 같은 느낌이. 반장님들도 한번 보여주시나요? 아, 저는 어째 스스로 해가지고. 치료중이에요.